저희는 이제 그 이태리 본토에서 시칠리아 들어가는 날이고요. 시칠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차 탄 그대로 페리를 타야 되거든요. 그 페리 티켓을 이렇게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편도 33유로. 당일 왕복하면은 당일 33유로인데 우리는 당일 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편도를 끊었고요.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이 차가 그대로 그 페리로 들어가서 이 페리가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시칠리에서의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페리를 타고 시칠리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 검사하고 그린패스, 유럽에 지금 현재 그린패스 없이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운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태리가 됐든 유럽 어디가 됐든 그 현재 지금 이 순간 유럽 여행을 위해서는 그린패스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그린패스를 준비한 우리의 노력이 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옵니다. 까라비나리 쟤들이 말이죠. 우리 한테 와서 그 여권이랑 그린패스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신분증을 완전히 까가지고요. 신원조회까지 하는 것 같아요. 범죄 기록 조회까지. 그래서 저 트럭 아저씨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곧 이제 시실리 메시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은 시칠리아를 들어가는 그 페리를 탑승하기 위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스텝들 그 안내해주는 컨보해주는 스텝들이 있어요. 스텝들 얘기대로 잘 안내를 받아서 쭉 이제 앞에 가는 차량들 따라서 페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칠리아를 페리로 타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 같은 또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한국에서 그 남해안에서 제주도 들어가는 페리를 혹시 타보신 분들은 그 페리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페리에 탑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배로 가서 제주에 도착하면 페리에서 내리는 뭐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편하게 진행을 하니까 좀 몰라도 좀 마음이 좀 덜 불편한데 여기는 이제 한국말이 안 통하는 이태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쭉 차량들 들어가는 모습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모습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배에 그 차량들을 실는 그 위치나 룰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트럭들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조금 더 이동해서 이제 지금 이제 내리는 장면인데 뭐 내리는 장면도 이렇게 내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라 뭐 여기부터 이렇게 손으로 알려주니까 그 신호대로 쭉 이제 빠져서 내리시면은 우리가 타고 온 페리를 뒤로 하고 이제 시칠리아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들어온 곳은 시칠리아에서는 메시나라는 곳이죠. 메시나. 이 메시나는 사실 시칠리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현재도 이태리 본토와 시칠리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날 들어가는 앞에 이렇게 우리 그 이태리 경찰들이 이렇게 컨보이까지 해줬는데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칠리 들어와서 우리가 숙박했던 동네는 타우르미나라고 하는 휴양 도시죠. 그 시칠리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휴양 도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칠리아를 이렇게 들어온 순서는 메시나로 들어와서 타우르미나에서 에트나 지나서 시라쿠사에서 바로크 칸츄리라고 그러죠. 바로크 칸츄리 라구사 지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그 그리스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그리젠토를 지나서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이기도 한 팔라조 아드리아노를 지나서 마르살라는 사실 시칠리아 와인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되고 있는 곳이라 일부러 마르살라에서는 숙소를 마르살라의 그 유명한 돈나 푸가타 와이너리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돈나 푸가타 와이너리 보고 그다음에 에리체에서 몰레알레, 팔레르모에서 체팔로 갔다 와서 다시 팔레르모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저희는 다시 페리를 타고 본토를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에트나를 다시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메시나로 해서 이태리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타우르미나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어디를 갔었냐면 그 The Godfather라는 영화가 있죠. 대부라는 영화의 촬영지로 대부라는 영화의 그 스토리의 시작점이 결국 시칠리 마피아니까 그 촬영 지역이었던 사보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보카라는 동네는 사실 메시나에서 타우르미나를 지나오는 구역에 있는데 숙소를 저희가 사실 시칠리에도 숙소를 잡을 만한 도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매력적인 마을들이 몇 개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을들의 좋은 위치, 구시가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숙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우르미나에다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여러 날을 움직였죠. 그 중에 이제 첫날 갔던 곳이 지금 여기 바르비텔리 그 대부라는 영화에 딱 나왔던 바로 그 촬영 장소 그 자리고 대부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이 사우카라는 마을을 찾아와서 방금 그 바르비텔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사람들 많고요. 이 마을도 사실은 그 대부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영화에 관련된 오브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앞쪽에 보이는 성을 돌아서 한 바퀴 마을을 쭉 돌아서 트레킹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에요. 사보카 한번 꼭 가보시고요. 다시 타우르미나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갔던 곳은 타우르미나는 사실 그 그리스 극장이죠. 그 원형극장, 반원형 극장이 있는 유명한 그 휴양지인데 이 휴양지 마을 자체도 너무 좋지만 휴양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마을이 끼고 있는 산의 꼭대기로 쭉 올라가면은 카스텔몰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카스텔몰라라는 동네는 사실 한여름에 가면 그 차량이나 뭐 렌트카 이런 차량으로도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셔틀로 또는 뭐 투어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겨울에 가면 그러니까 직접 차량으로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우르미나에서 뒤에 이 골목을 쭉 따라서 이제 이 언덕에서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면 카스텔몰라라는 동네가 있고요. 이 동네에서 내려다 보면 그 타우르미나라는 마을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오고 그 타우르미나가 자랑하는 그 극장, 원형극장, 반원형극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우르미나는 우리가 숙박지를 타우르미나로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간을 볼 수 있었으니까 카스텔몰라를 한번 올라가 보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타우르미나 자체도 너무 아주 매력적인 마을이고요. 그리고 뭐 움베르토 코르소 같은 골목을 그냥 걸어도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치열한 이곳에 저희가 이제 숙소를 잡았죠. 저희가 이제 그 사보카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숙소 앞을 지나서 지금 카스텔몰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저희 숙소 오른쪽에 바다가 쫙 내려다보이는 숙소였고요. 4성급 호텔이고 제일 좋은 거는 숙소 바로 옆에 큰 주차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바로 위로 이렇게 한 100m만 올라오면 타우르미나의 중심이죠. 이 길 아시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원형극장 아치 따라 쭉 길을 직진하면 코르소 움베르토 타우르미나의 제일 중심가인 그런 지역입니다. 제롬의 여행 방식이 추구하는 그 호텔의 위치는 항상 그 유럽의 소도시의
가장 중심인 구시가를 항상 숙박지로 잡습니다. 물론 호텔 등급은 4성, 3성, 2성으로 항상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항상 4성만 고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위치만 좋다면 뭐 사람의 취향은 각각이니까 꼭 4성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위치 좋은 곳에 뭐 게스트하우스급도 제가 숙소로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위치는 중요합니다.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하루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루 시간의 약 절반 정도는 숙소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숙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너무 외곽에 있으면 숙소를 들어가고 난 이후의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란 말이죠. 완전히 갇혀있는 시간. 이태리 여행 가서 갇혀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행을 간 건데. 그래서 여행 가서 호텔 현관을 나서면 그 동네에 정말 명소들이 다 있고 낮에 못 보았던 그 명소들의 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명소들 주변에 있는 밤에 펼쳐지는 문화가 있죠.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지역들은 저녁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뭐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한데 나가서 미슐랭급 식당들이 즐비하죠. 이태리 정도 되면. 특히 시칠리아는 더 대단한 그런 곳이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간단하게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이태리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뭐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 체크인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출발할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정말 여행 가서 아름다운 밤의 시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행 가서 밤에는 뭐하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바로 그 좋은 위치의 숙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중에 그런 숙소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타우루미나에서도 그런 위치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차량으로 올라와서 카스텔몰라에 내려서 카스텔몰라를 보는 그런 영상을 보았고요. 타우루미나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이제 시라쿠사라는 곳입니다. 시라쿠사.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라쿠사에 있는 정말 유명한 그 이태리 샌드위치 가게거든요. 샌드위치 가게. 이태리식 빠니니 가게인데, 여기는 뭐 워낙이 뭐 인스타나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곳이라 항상 여기 밖에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려야 샌드위치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바글바글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간 이 시기가 지금 2022년 1월 달이란 말이죠. 코로나 시대에 그린패스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 이태리 여행 다니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줄 안 서고 편안한 시기는 처음이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아예 이 시기가 정말 귀한 추억의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에도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하나 주문했더니 이분 지금 이 집 샌드위치 가게 할아버지 아들인데 완벽한 시스템으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만드는 모습을 정말 풀코스로 좀 시연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 정말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인데 빵이면 빵, 치즈면 치즈, 프로슈터면 프로슈터, 햄이면 햄, 지금 모든 게 너무 완벽하죠. 너무 완벽한 이 모습을 지금 차근차근 넘쳐나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요 샌드위치가 한 10유로 정도 했던 샌드위치인데 이 집에서 파는 샌드위치 중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간 컴플리터 퍼펙트하게 모든 게 다 들어간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일부러 그런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여기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이걸 들고 라구사 구경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불로 토치로 쇼를 보여주시고 토치로 보여주는 이 쇼 가운데 옆에 있는 또 우리 어시스턴스가 레몬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야 정말 이 두 사람이 이거 10유로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10유로? 11유로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익혀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감동의
스파니니까 시라쿠사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멋지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일에 우리는 시칠리아를 한 3박 4일만 그냥 가서 한 도시 정도만 있다 오고 싶다. 그럼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어요. 만일에 뭐 로마에서 비행기 타고 팔레르모를 왕복하고 시칠리아에 가서 한 3, 4일 정도 편히 쉬다 오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저는 항상 시라쿠사에 그것도 구시가 오르티제아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마을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맛집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만일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시라쿠사를 가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이는 영상은 시칠리아가 다양한 문화들의 지배들을 많이 받았어요. 5개 이상의 문명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항상 시작은 그리스죠. 그리스, 저 오른쪽 언덕 위에 그리스 신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에 있는 마을 중에서 그리스 신전이 제일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것이 이제 그 마을의 볼거리인 곳이 바로 지금이 보이는 아그리젠토라는 마을이고요. 시칠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아그리젠토라는 마을에 대한 그 중요도 이런 배려 또는 이렇게 배분이 컸기 때문에 아그리젠토에서도 역시 이제 2박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위에 보이는 저 신전들이 보이는 밸리가 있죠. 템플 오브 디 밸리 오브 템플이라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까지 걸어서 올 수 있고 또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한 그런 숙소이면서 숙소에서 나가면 또 그 동네 맛집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뭐 이 숙소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숙소 인근에 미슐랭, 여기도 미슐랭급 식당들이 오른쪽 지나가네요. 미슐랭급 식당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슐랭급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식사를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겨울 또 코로나 시즌이라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겨우 한 자리 남은 자리 차지해서 식사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네 구시가에 호텔의 위치가 좋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호텔에서 나가면 마을도 뭐 걸어서 산책할 수 있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 밤중에 이 신전의 계곡까지 한번 걸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날 하루 온전히 이렇게 이 신전의 계곡 밸리 오브 템플 아그리젠토 밸리 오브 템플에 입장을 해서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거의 뭐 한 2-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인데 이날 하루를 여기에 이제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이제 입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이 유명한 명소에 이날 우리 일행을 포함해서 입장한 사람이 한 30명도 안 되는 정말 초특급의 VIP 대우를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1월 아마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제일 멋진 앞에 콩코르디아 신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봤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슈가 되는 이 콩코르디아 신전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 있는 천사 이카루스 천사의 얼굴을 한 번에 닮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도 좋은데 그리스 아테네의 느낌하고 또 다른 시칠리아의 아주 원석 같은 느낌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신전 지역이고요. 이 신전 지역에 남아있는 템플들이 남아있는 자녀들은 다 다르지만 각각의 신전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넘치고 즐거운 그런 곳입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곳이었고요. 전세로도 나오는 터키인의 계단 앞에 근처에 있으니까 잠깐 내려가서 이 터키인의 계단도 만나는 트레킹 했어요. 트레킹. 본의 아니게 또 트레킹을 해서 내려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만남을 했습니다. 아그리젠토는 이 신전하고 터키인의 계단하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 이때 그린패스 상황이었지만 박물관은 그래도 슈퍼패스가 필요한
슈퍼패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때 백신 3번 이상 맞은 사람들만 가능한. 그래서 저희는 슈퍼패스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백신 좀 맞은 거 그거 보여주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르살라죠. 마르살라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돈나푸가타 와이너리 가서 와인 테이스팅하고 즐겁게 놀고요. 마르살라 분위기가 거의 뭐 시칠리아에서는 아프리카랑 제일 가까운 느낌의 그런 도시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랑 가깝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느낌의 음식 문화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마을의 느낌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배만 타고 건너면 바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칠리아에서는 제일 북아프리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르살라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르살라와 트라파니 인근의 아주 유명한 고공도시 에리체라는 마을로 갑니다. 에리체 그러니까 산 정상 꼭대기에 옛날 중세시대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의 뭐 골목이나 마을의 역사적인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이 마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이 마을에서 내려다보는 마르살라, 트라파니, 어떤 사람은 그 날씨 좋은 날에는 저 멀리 북아프리카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갔는데도 뭐 북아프리카까지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살라, 트라파니 굉장히 매력 있는 마을이거든요. 트라파니까지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아주 매력 있는 골목들을 탐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갔던 시기가 그 유럽은 사실 연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그다음에 1월 첫째 주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죠. 그 바쁜 시기를 다 지내고 한 2주 정도 비즈니스하는 식당 주인들도 다 여행을 가는 그런 조용한 시기였어요. 게다가 코로나 시점이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열지 않는 식당도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조용한 시기였어요. 특별하게도. 그래서 이 에리체라는 마을을 걸어다니면서도 정말 조용한 느낌의, 그리고 모든 가게들이 뭐 문을 닫아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자들도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았어요. 이렇게 관광지, 특히 이태리에 뭐 유명한 관광지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막 기념품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은데, 에리체 이 골목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시칠리아의 모습을 만나본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살짝 지금 저 앞에 뷰가 보이는데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도로에서도 그 주변의 풍경들을 한눈에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유럽 여행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소도시 여행입니다. 소도시 여행이고요. 이 이탈리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많이 써놓은 미국이나 유럽 쪽의 유명 블로거들, 유명 여행 전문 블로거들의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이태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도시 탑 20, 탑 30, 탑 10 뭐 이런데 들어가는 마을들 중에 의외로 시칠리아에 있는 마을들이 그 소도시 안에 탑 10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탑 10에는 한 서너 개, 탑 20 안에는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매력 있는 소도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에리체라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제 따우르미나, 아그리젠토, 그다음에 체팔로 뭐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 이태리 아름다운 소도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험한 곳, 차량으로 올라가기가 더 험하고, 그다음에 동네도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또 놀라운 소도시들도 시칠리아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뭐 유럽 여행의 모든 근간을 항상 그 소도시 여행 또는 그 저녁이 아름다운 소도시 숙박 이렇게 잡고 다니는데, 이 시칠리아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었고요. 특히 이제 그 이 여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마르살라에서 숙박을 했는데 앞에 보이는 그 트라파니라는 마을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고 그 마르살라에서 에리체 거쳐서 몬레알레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팔레르모로 갔었는데, 트라파니라는 마을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시간이 더
있다면 마르셀라에서 하루 자고 또 트라파니에서도 하룻밤 자는 뭐 그런 스케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시간 싸움이니까요. 그죠? 트라파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팔레르모를 가는 길입니다. 팔레르모 가는 길인데 팔레르모 가는 길에 몬레알레를 가는 그런 날 앞에 지금 보면 이제 시게스타라고 하는 유적 지역인데 아그리잔토에서 그리스 유적을 뭐 너무 제대로 봐가지고요. 너무 제대로 봐가지고 이 셀리누트에서는 저 앞에 지금 보이는 언덕 위에 신전이 하나 보여요. 근데 이제 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이날 그 우리가 몬레알레를 들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몬레알레 성당이 점심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와 보면 브레이크 타임에 좀 걸릴 것 같아서 아그리잔토에서 너무 신전들을 제대로 잘 봤기 때문에 이쪽은 시게스타는 좀 멀리서 이렇게 살짝 보고 가는 시게스타. 셀리눈 때는 지금 영상이 없는데 그 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들렀던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시게스타입니다. 자, 시게스타를 지나서 이제 몬레알레라는 동네 성당을 향해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노르몬 왕조 그리고 이제 교황 뭐 내가 항상 유럽에는 왕과 교황과의 치열한 그 신경전 또는 접전 뭐 이런 시기들이 많았던 것인데 팔레르모의 그 사람들하고 좀 이제 경쟁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몬레알레에 성당을 하나 만듭니다. 완벽한 성당을. 근데 몬레알레는 실제로 시칠리 사람들은 시칠리의 최고의 성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인데 몬레알레에 뭐 다른 것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성당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몬레알레를 들어가다 보니까 몬레알레라는 마을 자체가 아주 빠글빠글 뽁짝뽁짝한데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한 느낌의 마을을 잘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성당을 들어가 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태리의 모든 성당의 내부의 벽화들은 좀 테라코타 하거든요. 테라코타 이렇게 진흙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구운 듯한 느낌의 테라코타인데 여기는 그 시칠리아의 성당들은 아주 멋진 그 모자이크죠. 모자이크화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의 성당들이 아주 또 가는 곳곳마다 대박인데 몬레알레 성당의 지금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마실은 보고 그냥 바로 팔레르모를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성당이 너무 마음이 들고 너무 좋으니까 성당을 보고 몬레알레 성당 앞에 있는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성당을 들어오게 되는 그럴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 황금색 모자이크에 압도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당 안쪽에 한 바퀴를 쫙 둘러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그 그림으로 정말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할 때 그 유럽의 여행에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성당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당대 최고의 것들은 다 성당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제일 파워풀했고 성당이 제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어떻고 뭐 교회가 타락해서 어떻고 교황이 어떻게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제일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 성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유럽에 가면 꼭 성당을 제대로 둘러봅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둘러보는데 이 팔레르모 성당은 굉장히 중요한 성당 중에 하나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모자이크화 넘치는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모습도 이쁘고 저 멀리 팔레르모 시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감동의 성당이었어요. 감동의 성당이었습니다.
다시 점심 먹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점심 먹고 다시 또 들어와서 좀 진지하게 한 번 더 순서대로 이렇게 벽화에 이렇게 보면 그 아담의 창조부터 쭉 이 그림이 있거든요. 진지하게 한 번 더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시칠리아의 최대 도시 팔레르모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제가 항상 구시가 숙박을 항상 고집하는데 이 팔레르모도 역시 구시가의 중심에 있는 꽈트로 칸티라고 하는 구시가의 사거리가 있어요. 꽈트로 칸티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제가 좋아하는 호텔 체인인데 유로스타즈 호텔이 있길래 유로스타즈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유로스타즈 호텔을 들어가는데 저희 차량들이 보통 이제 그 뭐 7인승 미니밴 아니면 뭐 SUV를 쓰는데 이날 그 폭스바겐 티구안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 골목이 아주 오래된 도시고 복잡한 도시고 그 구시가 자체도 복잡한 구시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좀 이래요. 와우, 내비게이션은 정신 못 차리고 이래라 저래라 막 던지고 말이죠. 뭐 가는 골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좁은 골목에 또 주차한 차들까지 있어요.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고 이 와중에 걸어오는 사람들 다 비켜줘야 되고요. 걸어오는 사람들도 워낙 이 골목에 이런 차들이 다니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원래 뭐 사람이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럽이지만 뭐 들어오는 골목길의 차량들을 뭐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고요. 그냥 잠시 기다렸다가 비켜가고 차가 좀 비켜주면 좀 지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뭐 인사하고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인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운전하는 걸 즐기고요. 미국이랑 한국에서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운전을 아주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골목골목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잘 다니는 편인데 사실 이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에 특히 또 시칠리아 같은 데는 운전이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은 렌트카로 다니시는 걸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잘 다니시는 분들만 조심해서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태리는 구시가와 항상 함께하는 조나 구역이 있죠. 조나 트라피코 리미타도, 그러니까 구시가 안에 있는 통로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위반하면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항상 구시가 들어갈 때 조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시가에 항상 조나를 다 감당해주는 주차장이 있는 그런 호텔들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 안에 호텔을 찾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앞쪽에 지금 보이는 호텔이 꽈트로 칸티 바로 옆에 있는 유로스타즈 호텔이고요. 들어왔는데 주차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호텔 건물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옆 건물 사이 골목인데 이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야 차가 하나 들어가니까 옆에 사람이 피할 공간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골목길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골목에 사람 서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던 사람들은 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일상적으로 정말 맨날 그래 왔다는 것처럼 쓱 옆으로 벽에 붙어서 가줍니다. 그리고 차는 들어가고, 투숙객이다라고 주차장 문에 인터폰을 눌러주면 문이 열리죠. 유럽의 모든 구시가 안에 있는 호텔들, 구시가의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 호텔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시큐리티의 이유도 있죠. 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투숙객 확인해주고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차비도 비싸죠. 주차비도 싸지 않은데 주차비를 뭐 하루 전에 20-30유로 꼭 내더라도 주차는 안전한 곳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날 이제 팔레르모 시내에서 유명한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도 정말 난다 긴다는 정당들이 많은데 다 포기하고 하나만 본다면 여기만 가면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다 보고 갔지만 이 영상상으로는 지금 팔레르모에서 제일 유일하게 꼭 한 곳에만 가야 한다. 이거는 꼭 봐야 돼.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이죠. 어딘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우리 몬레알레 지나올 때 몬레알레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는데 이거 이제 몬레알레하고는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이고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은 비슷합니다. 카펠라 팔라티나 예배당이고요. 궁전 안에 있어요. 궁전 안에 있는
왕실 전용 예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몬레알레가 훨씬 크지만 그 디테일한 그림과 느낌은 이곳이 더 세지 않나? 더 화려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뭐 굳이 뭐 여기하고 몬레알레하고 굳이 비교해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훌륭하다라고 굳이 뭐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이 다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팔레르모 영상을 보니까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이탈리아 본토 뭐 어디도 좋지만 그 시칠리아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탈리아. 사실 시칠리아가 이탈리아하고는 옛날에 다른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다 도시국가였을 때 시칠리아 역시 다른 나라였고요. 시칠리아는 지중해 한복판에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문명들이 노렸던 그런 곳이었고, 그 문명 국가들의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들을 다 확보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칠리아는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랜드마크, 유적인 것 같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각각의 문화가 잘 엮여서 엄청나게 믹스된, 엄청나게 잘 융합되어 있는 음식 문화, 놀이 문화 이런 것들, 화려한 날씨, 그리고 풍부한 바닷가, 재료들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와 그리스와 로마와 모든 문화권의 음식 문화들이 다 짬뽕이 된 놀라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밤에 시장에 나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들이 바글바글하고, 흔히 말하는 스트리트푸드라고 하죠.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 바글바글한 이태리에서는, 저는 이태리의 팔레르모가 저기 같았어요. 동양의 방콕. 우리 방콕 야시장 얘기하잖아요. 먹을 거 많고 사람 바글바글하고 정말 볼거리 많은 밤거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태리 팔레르모가 저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호텔에서 지금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나와서 이제 앞에 꽈트로 깐티입니다. 바로 앞쪽에 지금 앞에 사거리가 꽈트로 깐티고요. 꽈트로 깐티는 팔레르모 제일 중심에 있는 사거리죠. 이 도시 구시가의 제일 중심, 꽈트로 깐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일반적인 여행 루트는 팔레르모 인앤아웃을 추천하고요. 로마 남부로 내려오는 팀들은 로마 남부로 해서 페리로 들어와가지고 시칠리 구경을 다 하고 팔레르모에서 여행을 마치는 그런 루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로마 기반으로 이제 로마 출발, 아말피 코스트, 마테라, 페리로 시칠리아 들어가서 시칠리아를 다 보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페리를 타고 다시 나폼소를 거쳐서 로마로 올라오는 뭐 그런 시간으로 여행을 했는데, 뭐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그 루트도 괜찮고요. 만일에 10일 이내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남부, 페리, 시칠리 한 바퀴, 팔레르모 아웃. 아니면 한 3,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비행기로 팔레르모 인앤아웃. 그래서 팔레르모 시내에서만 3박 4일, 팔레르모 또는 그 시네마 천국의 고향인 뭐 그런 마을들, 조그만 소규모 마을들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갔다 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닷가에 가서 푹 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시라쿠사 가서 쉬시면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역사도 좋고 문명도 좋지만 여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보러 가는 여행은 한 2-3번 가면 좀 지겹고요. 박물관도 한 2번 가면 지겹습니다. 근데 가도 지겹지 않은 여행은 자연을 만나는 여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태리도 이제는 자연을 만나는 여행, 돌로미티, 칭퀘테레 트레일, 아말피 코스트의 패스 오브 디 가드, 뭐 그런 길들, 이런 걸 걸어보는 그런 여행들을 즐기고 있고, 그거를 제롬의 여행 방식, 결국은 자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칠리아에도 에트나 화산이 있죠. 앞에 지금 보이는 산이 에트나 화산인데, 에트나 화산에서 트레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트레일. 그래서 저희가 일정 중에 일부러 에트나 화산이 날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2번을 들렀는데, 갈 때는 눈이 와서 트레킹을 못했고요.
지금 이날 돌아오는 날 올라가서 트레킹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우, 너무 신나게 화산 트레킹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칠리아 떠나서 한국 들어왔는데 한 2, 3주 뒤에 여기 화산이 분출을 했던 그런 뉴스도 기억이 납니다. 일생에 한번 이태리 여행 시칠리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